날씨가 더워지면서 최근 시원한 맥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집에서 맥주나 하이볼을 자주 마시고 있는데 혹시 곰표 맥주 좋아하시나요? 최근 곰표 맥주 만들었던 세븐브루이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상표권을 빌려줬던 대한제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억울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잘 나가던 세븐브루이가 어쩌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을까요?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와 수제 맥주 제조사 세븐브루이의 협업으로 탄생한 곰표 밀맥주는 국내 수제 시장 맥주에 돌풍을 일으켰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들이 출시되는 트렌드까지 만들어냈죠. 뭐 말표, 백양, 뭐 아무튼 금성 맥주, 다양한 맥주들이 쏟아지면서 뭐 그런 이제 한때 편의점에 그 맥주 칸을 그런 콜라보 브랜드 제품들로 가득 채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곰표 맥주를 최초 개발했던 세븐브루이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곰표 맥주는 뭐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꽤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곰표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제조사인 세븐브루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공개 입찰을 통해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이 공개 입찰에서 세븐브루이가 탈락했습니다. 결국 곰표 맥주 시즌 2라고 이름 붙인 이 곰표 맥주 제조업자에는 제주 맥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뭐 계약 기간이 끝났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갖고 제조사를 바꿨다 뭐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이게 막상 이제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좀 구린 구석이 많습니다. 아마 곰표 맥주 자주 드시는 분이라도 곰표 맥주 제조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곰표 맥주를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사는데 시즌 1, 2가 바뀌면서 사실 맛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결국 맛이 비슷하다 보니까 두 회사 간에는 레시피 다툼까지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제분 측은 시음회를 열어서 뭐 12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품평을 느꼈는데 맛이나 향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달라서 같은 제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결국엔 다른 제품으로 느껴진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뭐 12명의 시음이 결과라 사실 신빙성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은 이 결과로 쏟아낸 기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처음부터 입찰을 통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제분의 콜라보 요청으로 세븐브로이가 개발했고 유통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에서 대한제분은 상표만 빌려주는 형태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성공시켰더니 결국에는 이제 경쟁 입찰로 전환을 한 겁니다. 곰표 맥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소비자 입장에서 피로도가 이제 증가했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맛의 맥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소비자가 좀 질렸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원년으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 과연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을까요? 하지만 곰표 맥주는 말과는 달리 시즌2가 제조사 이름만 바꾼 채 디자인, 맛 모두 이제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즌 1과 2인데 사실 얼핏 지나가면은 이거 신경 써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조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이 제조사가 좀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밀가루가 0.02%에서 0.03%로 늘었고 밀 함량이 6.35%에서 6.4%로 늘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는 사실상 맥주 맛을 이렇게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그런 함량은 아니거든요.
뭐 상표권 같은 경우는 대한제분에 있으니까 곰표 맥주의 디자인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맛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와 향을 내는 재료 같은 경우는 시즌 1에서 이제 세븐브루이가 그 찾아낸 그 조합 레시피대로 시즌 2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맛을 냈기 때문에 뭐 거의 제 입맛에는 똑같다고 느꼈는데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이후 세븐브루이에 이제 보관된 곰표 맥주 그 곰표 맥주는 한 2,000톤 정도를 이제 폐기해야 했습니다. 캔으로까지 만든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었지만 제품화 시키지 않은 탱크에서 숙성 중인 맥주는 전량 폐기하라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세븐브루이가 한때 이제 그 곰표 맥주가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의존도가 높았죠. 그러니까 곰표 맥주와의 이제 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곰표 맥주를 생산할 수 없게 된 세븐브루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계약 종료로 인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염두에 둔 투자를 이미 이제 선투자를 했었고 폐기된 맥주로 인한 손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대한제분과의 법정 다툼에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세븐브루이가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굉장히 자금 사정이 지금 어려워졌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어렵던 회사가 뭐 조금 더 어려워진 거 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더 잘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막 공장 확장하고 인원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맥주 만들려고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잔뜩 수입해서 이제 쌓아놓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이제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곰표 밀맥주와 곰표 밀맥주는 처음에 탄생 자체가 대한제분이 시작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 대한제분은 자사의 밀가루 브랜드인 곰표의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수제 맥주 전문 제조사 세븐브루이와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븐브루이가 지금 뭐 계약이 종료되고 이렇게 회사가 기업회생까지 몰려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시작도 대한제분이었고 그 끝도 이제 제분이 맺은 겁니다. 대한제분은 상표권만 빌려주고 세븐브루이가 맥주 개발, 제조, 유통, 판매 이 모두를 이제 담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열티만 받는 그런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판을 얻고 제조사를 바꾸게 된 겁니다. 곰표 맥주는 출시 이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CU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CU에 출시 3일 만에 초도 생산 물량 10만 개가 다 팔렸고 일주일 만에 30만 개가 팔리는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곰표 맥주를 구하지 못해서 맛을 보기 위해서 막 편의점을 찾아가고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았었거든요. 편의점 CU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제 맥주의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이 이후로 아마 수제 맥주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갖고 편의점 냉장고를 장식했었는데 최근 편의점 가보면은 그 수제 맥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시 거기에 수입 맥주들이 이제 자리를 채우고 있거든요. 출시 3년간 누적 판매량은 5,800만 캔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전 국민이 한 캔 이상은 마신 겁니다. 제조사가 제주 맥주로 바뀐 시즌2부터는 GS25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생의 성공 모델이었던 곰표 맥주. 곰표 밀맥주의 성공은 수제 맥주 시장을 대중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브랜드 간 협업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주목을 했던 만큼 이번에 이제 그 세븐브루이와 대한제분의 지금 소송 단계는 굉장히 이제 아마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곰표 맥주 성공 이후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 맥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뭐 곰표 맥주만큼 성공한 브랜드는 없었죠. 세븐브루이의 매출은 2019년 18억 원에서 2021년 403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세븐브루이가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걸 사실 대한제분이 꽤나 배가 아팠었던 모양입니다. 사업자 변경 과정 2023년에 이루어졌죠. 계약 만료를 이제 먼저 통보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한제분과 세븐브루이의 3년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븐브루이는 뭐 그 전에 대한제분 회장이 직접 와서 생산시설이나 이런 걸 둘러보면서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얘기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 갱신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했겠죠. 계약 만료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루이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제조사를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대한제분은 곰표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사업 리스크 분산을 이유로 제조사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곰표 브랜드 이미지 이거 사실 공로가 세븐브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사업 리스크 분산. 물론 이제 사업이 세븐브루이 하나로 인해서 곰표 맥주가 너무 잘 된다는 이유가 분산의 뭐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캐시카우를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 손으로 배를 가르는 그런 짓이야 했겠습니까? 다른 이익이 있으니까 대한지분이 이런 결정을 했겠죠. 특히 세븐브루이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곰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븐브루이가 상장을 하는데 곰표 브랜드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걸 뭐 어떻게 이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제조사가 상장을 하는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가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거는 뭐 제 생각과 너무 반대되는 얘기라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또한 계약 기간 1년 후부터는 수출용 맥주를 대한제품에 납품하라는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대한제품 자체적으로 주류 수출 면허를 받는 등 단순한 상표권 대여를 넘어선 주류 사업 진출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술을 팔아보면은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곰표 맥주는 사실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전량 소진되는 재고가 남지 않는 아마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익을 세븐브루이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을 아마 대한제분이 가져오고 싶었던 이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용 맥주 요 부분 때문에 계약 3년을 했지만은 1년 만에 이제 이 계약서를 바꾸자고 이제 요청을 했고 사실 뭐 대한제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갑이 제조사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제조사가 거절하기 어렵죠.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까. 결국 2023년 5월 대한제분은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곰표 밀맥주 제조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제주맥주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제주맥주도 똑같은 맥주 제조사고 그런 동종업계에 있는 세븐브루이가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컸는데 제주맥주도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익에 의한 선택이었긴 했지만은 이거는 좀 상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제조사들 때문에 대한제분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계약을 이렇게 이제 뭐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주맥주가 제조한 곰표 밀맥주 시즌2가 결국엔 출시되어 지금 GS25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둘의 이제 분쟁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세븐브루이 측은 갑질이다.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경쟁 입찰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및 기술 탈취 의혹. 세븐브루이는 대한제분이 계약 기간 중 수출용 맥주 납품을 요구하면서 레시피, 여기에는 이제 원료 배합비하고 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죠. 그리고 제조 공정도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을 가져갔고 이를 새로운 제조사에게 넘겨 레시피 탈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그 제주 맥주 쪽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실제 대한지부는 곰표 밀맥주의 레시피가 포함된 품목 제조 보고서와 제조 공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대한제본 측은 그걸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제주맥주 측이 그렇게 제공해서 만들진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비, 개발비 등 총 6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한제본에 요구했습니다. 대한제본은 지금 이제 그런 배상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한 1억 정도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곰표 밀맥주의 단종으로 인한 재고 손실. 이거 진짜 뭐 2,000톤이면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난가 보더라고요. 이 세븐브로이는 소송뿐만 아니라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각과 을의 싸움에서 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여론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좀 독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기사가 쏟아지고 뭐 이래줘야 조금 싸워볼만 하지 사실은 그냥 조용히 법정 다툼만 해갖고는 을한테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2025년 5월에는 곰표 밀맥주 사업 철수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곰표 밀맥주의 성공은 세븐브루에겐 잠시의 축제였지만은 결국 저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잘 팔린 맥주 때문에 잠시 돈도 벌었지만은 그로 인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무효백지화 되면서 벌었던 돈 다 날리고 기업은 이제 지금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대한제본 측은 갑질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만료가 됐고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상표권은 엄연히 대한제본의 소유이므로 계약 연장의 의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뭐 세븐브로이도 지금 상표권을 달라, 뭐 상표권을 더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은 아니죠. 그리고 레시피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곰표 밀맥주는 기존 세븐브로이 에서 만든 곰표 밀맥주와 맛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레시피 탈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두 개 딱 갖다 놓고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제 기억에는 아무튼 시즌 1과 시즌 2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맥주 맛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본 측은 정당한 경쟁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제조사를 선정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새로 선정된 제주맥주에서는 2달 만에 곰표 밀맥주 시즌2를 개발했다고 내놨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사업 종료를 앞둔 대한 세븐브로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사전부터 레시피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실 여부가 정말 나중에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 다툼 및 여론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KBS 더 보다라는 다큐 채널에서 봤거든요.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본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제본은 이를 부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가면 대한제본이 아마 유리한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세븐브로이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여론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소비자들의 이제 어떤 그런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대한제본 측에서 이제 유리한 뭔가 협상 조건을 받아낼 수는 있겠죠. 기업 회생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세븐브로이에게 대한제본과의 다툼은 시간, 돈 모든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세븐브로이 법정 관리 신청. 곰표 밀맥주 계약 종료 이후 실적 악화를 겪던 세븐브로이는 2025년 5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결국에는 뭐
법정에서 경영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채무나 이런 것들은 상환이 연기가 되고 그 법원에서 뭐 이런 그 보증을 서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곰표 밀맥주 분쟁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제주맥주가 제조한 곰표 밀맥주 시즌2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먹고 계시겠죠.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루이의 분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이 파트너십 종료 시점에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수제제 맥주를 좋아하는 애호가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택의 다양성이 또 한 가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세븐브루이 같은 회사가 좀 남아 있어 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세븐브루이의 폐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은 대한제분의 의도가 뭐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제 콜라보를 하다가 기술만 탈취해서 다른 이제 제조사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은 사실 대한제분 이전에도 너무 많았죠. 그런 사례가.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나 이렇게 이제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그 맛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맛을 만들어낸 세븐브루이의 역할이 큰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 뭐 지금도 그 수제 맥주가 오히려 이제 곰표 맥주 이후에 막 살아나다가 최근 이제 쭉 사그러들어서 다시 이제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전쟁으로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그 칸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수제 맥주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시를 안 하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 아무튼 뭐 세븐브루이가 이번 사건을 잘 이겨내고 다시 맛있는 맥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